그래서 비록 이런 기회로 국정원에 대한 이야기가 구체적이고 광범위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저는 대단히 안타깝게 토론에 참여하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저는 한 번도 국회에서나 다른 어디에서나 이렇게 긴 시간, 이렇게 많은 분들이 국가정보원에 대해서 그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회를 놓친다면 우리는 또다시 무슨 문제가 터졌을 때마다 국가정보원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개선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는 다시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이 일상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국력의 소모이고 이런 소모를 통해서 국가의 발전은 기대하는 이상으로 이루어지지 않지 않겠습니까? 지금이라도 국가정보원에 대한 이야기를 합시다. 국가정보원이 어떠한 역할을 해서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아니 테러방지법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또 더 나은 법체계를 통해서 그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이런 형식과 과정의 논의를 통해서는, 이런 고집과 아집을 통해서는 낭비만 있을 뿐이고 말의 성찬만이 난무할 뿐, 그리고 서로에 대한 핑계와 서로에 대한 감정의 골만 깊어질 뿐, 진정한 국가 발전의 길에는 이르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두 개의 글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가정보원과 권력이라는 소재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재록, 윤향미. 읽어드리겠습니다. 국가정보원과 권력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테러방지법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국가정보원의 기능, 이것을 살펴볼 수 있는 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국가정보원은 정보수집기관이자 특별수사기관이다. 1999년 1월 22일 안기부의 개편으로 출발하였다. 그 전신은 1960년 장설된 중앙정보연구위원회, 시국정화운동본부, 중앙정보부에서 찾을 수 있다. 국정원은 국내의 정보, 정세 수집 및 해외 각국과 북한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간첩 등에 대한 특별수사, 조사 등의 기능을 담당한다. 국정원의 조직, 소재지, 정원은 국가정보원법 제6조에 의거하여 공개되지 아니하고 원장, 차장, 기획조정실장 등 일부만 공개된다. 예산 규모도 국가정보원법 제12조 5항에 의거하여 비공개로 처리된다. 국정원의 핵심 권력원은 정보에 있다. 그 중에서도 대통령의 관심을 끄는 정보는 핵심 중 핵심이다. 아무리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소지가 있다. 그러므로 국정원의 권력은 대통령의 관심과 지지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 특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일례로
중정을 창설한 박정희 대통령의 경우 중정의 보고를 단순히 청취하는 데 그치지 않고 통치 전반에 중정을 적극 개입시켜 활용하기도 했는데, 이로 인해 중정은 중앙정부 최고의 권력기관으로 부상할 수 있었다.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도 그러한 기조를 그대로 유지했다. 민심과 김영삼입니다. 안기부의 권력은 다소 약화된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정도의 차이가 있었을 뿐 박정희 정부부터 김영삼 정부까지 35년 동안 대통령이 국가정보기관을 사유화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갖는다. 즉, 국가정보기관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제왕적 대통령의 시대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이 왜 문제인가? 이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회고는 꽤 참고할 만하다. 대통령이 국가정보기관장의 독대 보고를 받으면 대통령은 스스로 제왕이 된다. 정보기관의 보고는 안보정책과 대북정책은 물론 정치, 정부, 사회, 문화, 언론, 기업 등 방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대통령이 정보기관장과 독대하여 은밀한 정보를 보고받는다고 알려지면 정보기관의 정보 수준은 더욱 높아지고 권력은 강화된다. 장관들의 업무 성과와 주요 정책 그리고 그에 대한 평가가 보고에 포함될 경우 부처의 고위공무원들은 그 보고 내용을 좋게 만들기 위해 자진해서 정보기관 조정관에게 비공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장관들은 자신이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몰라 불안하고 대통령이 자기보다 더 많은 것을 안다고 생각해서 불안해진다. 그에 따라 정책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대통령의 심기를 헤아리는 데 골몰하게 되고 보고를 할 때 대통령의 눈치를 살피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정보기관은 독대 보고를 지렛대 삼아 더욱 넓고 깊게 정보를 수집한다. 정보기관의 보고서는 다른 보고서를 능가하게 되고 대통령은 점점 더 정보기관의 보고에 의존하게 된다. 나중에는 정보기관이 정보의 힘으로 대통령을 움직이는 규객전도의 상황이 연출되기도 한다. 그런데 정보기관의 판단이 항상 옳을 수는 없고 왜곡된 정보가 보고될 수도 있어서 대통령의 판단이 흐려질 수도 있다. 그럴 경우 민주공화국은 엉뚱한 방향으로 끌려갈 위험이 커지는데 정보기관 독대보고의 부작용은 이때가 가장 심각하다. 이런 점을 전환하고자 했다. 김대중 대통령이 의도대로 순수하게 목적이 실현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국내 정보와 국외 정보 분리 김대중 대통령 독대보고를 멀리하려 했던 점 등은 평가할 만하다.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국정원장의 독대 정보 보고는 받지 않았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국정원의 주례 독대 보고를 꼬박꼬박 챙긴 것은 국정원을 다시 사유화한 사례로 지적될 수 있다. 대통령 최측근 인사를 4년 동안 원장으로 두고 정치인과 반정부 인사를 뒷조사하는가 하면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에도 개입하여 박근혜 정부 들어 국정원이 정치 쟁점으로 부상하고 말았다. 이런 과거. 네, 정진 의원님.